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건이죠. 이 방통위원 김용수 씨. 네. 미래부 차관으로 가셨는데 이 황교안 알박기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탁된 배경에 네.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코너로 프레임 전쟁을 진행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금준경 기자가 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기사를 밤늦게 쓰셨는데 네.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보니까 맞아요. 미디어오늘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금준경 기자의 기사를.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내주시죠. 우선 어제 제가 원래 쓰던 기사의 주제는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기사의 현재 이 기사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를 원래 썼는데 방통위원들 5분 중에 3석이 공석인 상황이 유지가 돼서 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라는 기사를 다 쓰고 잠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김용수가 미래부 차관으로 갔다. 그러니까 현직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공석이 4석이 돼서 기사를 다시 쓰면서 주제를 다시 잡게 됐는데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제2차관으로 어제 깜짝 인사 발탁이 됐는데 아마 어제 나온 인사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박근혜 정부 인사이기도 했고 황교안 대행이 탄핵된 정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알박기를 했던 인사였는데 정부 몫으로 그렇죠. 이거를 좀 알박기를 빼내는 과정이 되게 좀 묘하고 되게 좀 놀랍기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그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알박기에 대항해서 알까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두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금 기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 사안을 처음 들었을 때 동명이인을 잘못 파악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 인사고 굉장히 문제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놀라운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석의 의석이 있고 정부 여당이 3석, 야당이 2석을 확보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탄핵된 정부에서 하필 탄핵된 정부였을 때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많아서 황교안 대행이 무리하게 정부 추천 몫을 한 명을 알박기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김용수 방통위원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해도 5석 중에 3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2석만 가져가고 정부 여당이 그렇죠. 사실 그거를 감안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무리하게 알박기를 시도를 했던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기존 차관과는 다르게 임기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압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뽑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골머리가 있었을 걸로 보였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김용수를 미래부로 보냈을까? 그 취재해보고 생각해본 결과를 보면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빼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을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면서 여당 몫이 2석으로 준 거를 다시 3석으로 확보를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당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 어쨌건 뭐 차관 인사기 때문에 여당이랑은 조율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판단하건대 방통위의 과반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통위의 과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김용수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손해보는 인사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사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일각에 알려지는 걸로는 대통령이 지명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랑 합의가 없으면 이런 인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 인사를 찬성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럼 방통위 임기 3년 내내 그 비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고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방통위를 없애고 미래부의 모든 권한을 몰아주자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힘을 다
쏟으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의 힘을 뺏어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제가 방통위 출입을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방통위 노조가 성명을 낸 거를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네, 이분은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신임 투표 결과 굉장히 높은 불신임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에서 일을 하는 건 이분한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고 외부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알박기라는 비판을 해서 정당성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에게 네네. 편안한 그 자기 집 안방 같은 곳은 미래부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미래부 있다가 방통위로 2달 가 있던 건데 그때는만 해도 미래부가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모두가. 근데 그렇죠. 문재인 정부가 예. 현실적으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크게 해버리면 그 조직 개편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미래부를 일단 존치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예. 이분한테는 미래부에 가 있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안전할 거고 본인의 전공이 대부분 통신 전문가예요, 이분이. 예. 그래서 본인에게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자리. 그러면 중요한 점이 방통위원은 3년 임기가 보장이 되는데 네. 이분은 임기가 보장이 되나요? 미래부 차관은? 그렇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았던 게 미래부 차관은 언제든지 경질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차관은 뭐 경질을 하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닌데 방통위원은 그렇게 보면 이분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그렇죠. 3년 임기 보장을 왜 못 받는데 굳이 거기로 갔을까라고 그 고민을 좀 해봤는데, 네, 어쨌건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정부 그 부처 내부 인사를 차관으로 만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런 면에서 본인이 뭐 어느 정도 전문성을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존중을 받았던 것 같고, 여러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니 이분이 의외로 특정 이데올로그나 이런 데 집중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미래부 차관으로 가더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으면 그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도 있거든요. 뭐 우리가 모르는 이면에 뭐 어떤 것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최소한 뭐 임기를 보장해 주기로 했다든가 뭐 다른 합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것들이 그 정부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정부가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언론 적폐 청산을 굉장히 주요한 공약으로 내걸었던 정부인 만큼 방통위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알박기 인사를 이렇게 쉽게 빼냈고 쉽게 정말 의외의 수로 빼냈는데 전혀 전 예측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빼내기도 했고 이왕 존치시키려 한 미래부의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기도 했고 이거를 전혀 예측을 못했다는 게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조차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 방통위 전체 회의가 열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게 몇 달 만에 열리는 건데 방통위에서 오늘 전체 회의를 한다고 기자들한테 공지를 하고 제가 어제 오후에 방통위에 연락을 할 때만 해도 내일 전체 회의 안건은 이거입니다. 회의 오시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줬거든요. 근데 방통위 지금 위원이 3명인데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회의를 못 열어요. 과반이 안 되니까. 근데 어제 임명되면서 이 내정 이런 절차가 없이 바로 차관의 임명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부로 차관이 됐기 때문에 오늘 방통위 회의가 취소가 된 거예요. 이 점을 미뤄봤을 때도 정말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인사인 것 같고 자유한국당도 몰랐던 것 같아요. 자신들이 임명했던 인사임에도 사실 반응을 보면 그런 점을 알 수 있죠. 아무튼 사실 또 이곳이 합의제로 운영이 되는 곳인데 맞습니다. 미래부의 마음이 가 있는 분을 또 굳이 방통위에 앉혀놓으면 또 조직도 좀 다운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좋았던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 같고요. 이제 주목되는 게 그래서 이분이 나가면서 지금 방통위원이 한 분밖에 안 계시죠. 5명 중에 1명 남아있는 건데 자유한국당 추천 자유한국당 추천의 김석진 상임위원 MBC 출신의 이분이 한 분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정부 여당 추천 3명 그리고 야당 추천 1명인데 이 야당이 국민의당이 될 가능성이 있죠. 이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기 전에 여야 합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차기 방통위원회는 어떻게 하자. 정확히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분당이 되면서
원래 민주당이 이전 정부에서 2석을 추천했었는데 이 후임들은 1석씩 나눠 갖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의당이 당연히 추천 절차를 추진했던 건데 근데 다만 변수가 몇 가지 있었던 게 그때만 해도 바른정당이 나오기 없었죠. 전이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그랬다는 점에서 바른정당도 교섭단체이기 때문에 추천 권한이 요구를 있거든요. 할 수도 있겠죠. 예. 게다가 김영수 위원회 빠져나간 상태에서 진보 보수로 단순하게 보면 4대1 구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을 자유한국당이 피하려고 할 거고 그러려면 당연히 이 한석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해서 판을 엎어버릴 가능성이 충분한 상황인 거죠. 어쨌든 김영수 위원이 있는 한 네. 그 야당 한석, 그게 바른정당이든 국민의당이든 네. 이 한 명이 캐스팅 보트를 줄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분을 알박기 위원을 빼내면서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된 거죠. 그렇죠. 정부 민주당이 최소 3석을 확보하고 국민의당까지 4석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 쪽에서 오늘 이거는 이제 언론 장악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뭐 굉장히 비판을 하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우선은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이 인사를 전혀 예측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황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자유한국당의 오늘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 방송 장악의 의도를 보여준 거다라고 했고 어젯밤 TV조선 보도에도 박대출 자유한국당 미방위 간사가 같은 말을 했었는데요. 사실 전혀 일리가 없지는 않으면서도 이 발언이 문제인 게 방통위원회 과반을 한 정당이 확보하면 언론 장악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그거는 이명박 정부 때 이미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정부 여당 위원 3명이서 종편을 만든다든가 이 특혜를 만든다든가 하는 점에서 일방적인 면을 보여줬고 그런 점에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인데 합의제이지만 독임제처럼 운영됐다는 그렇죠. 비판이 합의제 기구를 만들어놨지만 5명의 위원회 과반 투표를 해버리면 정부 여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고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일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3대2 구도가 원칙인 상황에서 이 판을 깨고 원칙을 먼저 무시했던 건 황교안 대행이기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 정상화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다만 일방적으로 그런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공영방송 문제를 비롯해서 방송 개혁의 방향을 보면 민주당에 유리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힘을 이용해서 추진하는 건 맞지만 오히려 지금 자신의 정당이 KBS와 MBC 이사회에서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 거를 그걸 무너뜨려주는 그런 내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칼자루는 수단적인 문제는 있더라도 근데 언론장악방지법의 경우는 7대6이니까 뭐 과반 이상 갖는 거 아닙니까 여당이? 다만 지금처럼 뭐 7대4, 6대3처럼 일방적인 구도는 아니기도 하고 사장 선임 과정에서는 특별다수제를 적용을 해서 3분의 2 이상 동일해서 지금처럼 일방적인 행정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좀 진정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 정당이 이 칼자루를 쥐고 오남용을 하게 되면 근데 그거 나름대로 저희가 비판을 해야 되겠죠. 저는 자유한국당의 프레임이 애초부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방송장악 의도가 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공약을 보면 방송장악이 아니라 이제 방송 정상화 공약인 거죠. 그러니까 방송 정상화라 하면 그 당연하게도 이제 내부에서 이제 제작 자율성이 보장이 되고 편집권이 독립이 돼야겠죠. 이제 사주와 그죠? 여기서 사주라 하면 KBS와 MBC의 실질적 사주인 청와대를 의미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 정상화라는 게 이제 뭐 언론장악 방지법도 있지만 지금 사추위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KBS의 경우는 이제 시청자를 대변하는 사람 그리고 KBS 사원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참여해서 이사회랑 같이 사추위를 꾸려서 정말 국민의 방송 KBS의 사장을 제대로 뽑자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들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최대한 수용을 해서 뭐랄까 이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장이 내려가는 그런 이명박 박근혜식 낙하산 사장이 아닌 제대로 공영방송을 이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장을 뽑겠다는 입장이고 지금까지 저희가 봤을 때 그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에 있는 방송사 이제 KBS, MBC, 뭐 YTN까지 그런 구성원들도 문재인 정부에서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은 전혀 없다라는 그렇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정상화입니다. 방송 장악을 했던 주범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없이 방송 장악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웃기는데 그러니까 도둑질을 했던 사람들이 제가 자신의 도둑질은 이제 사죄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그죠? 본인들이 그렇게 없습니다. 했으니 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게 뭐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이게 언론 운동 진영에서 이걸 부역자 청산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정말 부역자 청산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언론계 특히 이제 공영방송이 많이 황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프랑스에서 이제 나치 부역자들 네. 이제 처벌하듯이 그러니까 가차없이 처벌을 했잖아요. 네네. 좀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언론 장악이 아니라 언론 정상화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이제 청와대의 몇몇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송사에 있는 그 절대 다수의 구성원들이 원하는 방향입니다. 이거는 장악이 아니죠. 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방통위가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운영이 될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방통위원장 포함해서 방통위원들은 네. 뭐 이제 4분이 지금 공석인데 언제쯤 다 인선이 완료될 것 같은가요? 방통위원 같은 경우에는 추천권은 각 정당에 있는데 네. 국회에서 의결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국회가 열려야 예. 돼요. 그러면은 올해 정기국회 6월에 보면 6월 말쯤 아마 예상이 될 것 같은데요. 방통위원장의 경우. 네. 예. 변수가 있는 게 방통위원과 방통위원장을 그때 다 추진한다고 해도 인사 문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예상치 못한 결격 사유가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질 수 방통위원장은 있어서 청문회를 하죠. 네. 예. 장관급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열어야 되고 예, 그래서 예. 방통위원장의 예. 경우에는 네. 낙마 가능성도 있고 음. 그러면 장기화가 될 수 있고 방통위원도 비슷한 게 고삼석 지금 방통위원이 오늘까지 내일까지 임기긴 한데 네. 이분도 경력 논란 같은 게 불거져서 임명이 3개월 늦어졌거든요. 아, 예, 예. 근데 그런 논란이 지금 여당과 야당에도 불거지지 말란 법은 없어서 빠르면 6월 말 정상화가 되고 늦으면 7, 8월까지도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금준경 기자가 네. 그 방통위 취재를 좀 오래 해왔는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거론되는 분을 한 분 알고 계시죠? 네네. 저희가 이분의 성함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네. 굉장히 만약에 실현이 된다면 네. 파격적이라고도 그렇죠. 할 수 있겠죠. 예. 최종 후보 9에 포함된 걸로 알려져서 저희가 일단은 추측하는 분이 한 분 네. 있는데 예. 굉장히 파격적인 이름만 들으면 누구나 알만한 인사긴 하지만 네. 방통위원장으로 네. 굉장히 놀라운 네. 인사가 한 분 계십니다. 금준경 기자가 이제 고급 정보를 갖고 있는데 네. 궁금하신 분은 금 기자에게 따로 전화하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계속 방통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방통위가 도대체 얼만큼 중요한 부처인지 네. 잘 와닿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방통위가 얼마나 중요한 부처인지 여기서 어떤 것들을 의결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예. 핵심적인 업무는 방송 인허가 업무라고 할 수 있어요. 종편을 날려버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상파와 보도 채널, 종합편성 채널 이 핵심적인 방송사들은 영구적으로 사업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네. 3년에서 5년 주기로 재심사를 거쳐서 만약에 불합격 판정을 내리면 이 네. 방송사의 사업권 자체가 박탈이 되는 거고 MBC도 날릴 수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올해 초에는 네. TV조선이 논란이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그때 네. 보도에서 점수가 나온 미달이었죠. 네, 문제긴 한데 네. 다만 뭐 결과적으로 통과를 시켜주긴 했지만 TV조선도 정말 굉장히 긴급했던 상황이었던 건 맞았고 네네. MBC는 지금 오는 10월 재허가를 앞두고 있어요. 이거를 앞둔 상황에서 몇 가지 걸리는 게 노동 문제. 지난번 MBC 허가 때 야당 의원들이 요구해서 넣었던 게 노동 문제 개선을 조건으로 넣었는데 개선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노조를 탄압하거나 직원들을 탄압하는 이들이 워낙 많다 보니 네. 이게 핵심적으로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보도 신뢰도 공정성 문제도 마찬가지로 급 추락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에서 걸리면 재허가
위기까지 맞을 수 있을 것 같고 통과를 한다고 해도 잠시만 레드웨어님께서 최민희라고 쓰셨는데 아마 최민희 전 의원을 쓰신 것 같아요. 네. 최민희 전 의원은 자격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굉장히 유력한 후보로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 방송통신업계에서 3년 그 국회의원 그렇죠. 국회의원 임기 후에 3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최민희 의원은 19대 의원이었기 때문에 1년밖에 안 지나서 결격사 이후에 해당이 된다고 법상 결격사가 있으셔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방통위의 주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신 쪽인데 그렇죠. 일단 그 통신 쪽이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엄청나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방통위는 이 부분에서 이제 통신과 관련해서는 어떤 정책 결정들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들 아실 거예요. 단통법 관련해서 요금제. 그렇죠. 기본적으로 요금제를 두고 이건 미래부와 공통 업무긴 한데 통신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단속하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통신사가 이 방통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죠. 요즘 돈은 다 지금 통신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단통법 이후에도 그렇고 자연적으로 3사 독점 체제이기 때문에 이 3사 대기업에게 이익이 쌓이는 구조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 문재인 정부가 뭐 다 가계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이것도 좀 개선이 이루어지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이제 IPTV 그렇죠. 그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지상파랑 IPTV랑 갈등도 좀 있고 맞습니다. 또 케이블 TV랑 IPTV랑 갈등도 있고 또 이제 뭐 그러니까 재송신 부분도 있고 또 이제 CPS 관련된 부분도 방통위가 조정하는 부분이고 정책적인 판단들은 다 하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 이제 공영방송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다 보니까 공영방송에 갖는 영향력에 맞게끔 이제 규제를 하고 견제를 할 수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까지 방통위는 거의 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래서 그 역할을 지금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이 정말 좋은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 방통위원들도 좀 전투력 있는 분들이 오셔서 그렇죠. 좀 이렇게 정상화에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굉장히 좀 화제가 됐던 건이죠. 이 방통위원 그 김영수 씨, 미래부 차관으로 가셨는데 이 황교안 알박기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두 번째 코너로 프레임 전쟁을 진행하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금준경 기자가 어제 이 부분과 관련된 기사를 밤늦게 쓰셨는데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어요. 보니까 미디어오늘에서도 많은 분들이 기사를 읽으셨고 또 많은 분들이 또 공유를 해주셨어요. 금준경 기자의 기사를. 어떤 내용이었는지 일단 기사 내용을 좀 보내주시죠. 우선 어제 제가 원래 쓰던 기사의 주제는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아시겠지만 기사의 현재 이 기사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를 원래 썼는데 방통위원들 5분 중에 3석이 공석인 상황이 유지가 돼서 좀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냐라는 기사를 다 쓰고 잠시 딴짓을 하고 있었는데 팀장이 갑자기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권한을 몰아주자고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경제의 아이콘이기도 했고 미래창조과학부의 힘을 다 쏟으면서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분이거든요. 그래서 방통위 공무원들이 이분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공무원들은 자기 부처의 힘을 뺏어가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원으로 임명됐을 때 제가 방통위 출입을 거의 3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방통위 노조가 성명을 낸 거를 봤는데 이 사람은 안 된다. 이분은 절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분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불신임 투표 결과 굉장히 높은 불신임을 받기도 했었고 그래서 이분이 방통위에서 일을 하는 건 이분한테도 만족스럽지는 않았을 거고 외부적으로는 민주당이나 시민단체에서 계속 알박기라는 비판을 해서 정당성이 없을 거고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에게 편안한 그 자기 집 안방 같은 곳은 미래부였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미래부 있다가 방통위로 2달 가 있던 건데 그때는만 해도 미래부가 없어질 줄 알았잖아요, 모두가. 근데 문재인 정부가 현실적으로 인수위가 없는 상황에서 조직 개편을 크게 해버리면 그 조직 개편 안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은. 그런 면에서 미래부를 일단 존치시키는
이동시키기로 결정을 하면서 을 하고 있었는데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여당 쪽에 취재를 해보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놀라운 인사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는 총 5석의 의석이 있고 정부 여당이 3석, 야당이 2석을 확보하는 구조거든요. 근데 탄핵된 정부에서 하필 탄핵된 정부였을 때 임기가 끝난 위원들이 많아서 황교안 대행이 무리하게 정부 추천 몫을 한 명을 알받기를 했어요. 그분이 바로 김영수 방통위원인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면 문재인 정부가 집권을 해도 5석 중에 3석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2석만 가져가고 정부 여당이 그렇죠. 사실 그거를 감안했기 때문에 황교안 대행이 무리하게 알받기를 시도를 했던 거고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차관급이긴 하지만 기존 차관과는 다르게 임기가 법으로 보장이 돼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압을 막기 위해서. 따라서 본인이 사임하기 전까지는 대통령도 뽑아낼 수 없는 절대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좀 골머리가 있었을 걸로 보였는데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왜 김용수를 미래부로 보냈을까? 그 취재해보고 김용수가 미래부 차관으로 갔다. 그러니까 현직 방통위원이 미래부 차관으로 발령이 났다고 해서 그러면 공석이 4석이 돼서 기사를 다시 쓰면서 주제를 다시 잡게 됐는데요.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미래부 제2차관으로 어제 깜짝 인사 발탁이 됐는데 아마 어제 나온 인사 중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인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박근혜 정부 인사이기도 했고 황교안 대행이 탄핵된 정부 상태에서 무리하게 알받기를 했던 인사였는데 정부 몫으로 그렇죠. 이거를 좀 알받기를 빼내는 과정이 되게 좀 묘하고 되게 좀 놀랍기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두고 이제 그 시사인의 고재열 기자가 알받기에 대항해서 알까기를 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적절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걸 두고 이제 온라인에서 이 문재인 정부의 신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던데 금 기자도 비슷한 평가를 했죠.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 사안을 처음 들었을 때 동명이인을 잘못 파악됐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부터 들었고 당연히 박근혜 정부 인사고 굉장히 문제적인 인사였기 때문에 그런 생각해본 결과를 보면은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빼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분을 다른 부처로 이동시키면서 여당 몫이 2석으로 준 거를 다시 3석으로 확보를 하려는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면에서 제가 여당 관계자랑 통화를 해보니 어쨌건 뭐 차관 인사이기 때문에 여당이랑은 조율하지 않았고 다만 우리가 판단하건대 방통인의 과반 확보를 하려고 했던 것 같다. 왜냐하면 언론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방통인의 과반 확보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김용수 상임위원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손해보는 인사가 아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기사에 구체적으로 담지 못하긴 했는데 이게 뭐 일각에 알려지는 걸로는 대통령이 지명만 한 걸로 이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본인이랑 합의가 없으면 이런 인사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왜 본인이 이 인사를 찬성하게 됐는지 그 맥락을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받기 인사라는 비판이 있었고 그럼 방통위 임기 3년 내내 그 비판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을 상황이었고요. 이분이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졌을 때 방통위를 없애고 미래부의 모든